만들어요. 밥 먹고 와요. 맛있는 거 먹고 와. 국수나무 할인한데. 그래. 아까 저기 갔다 와. 숙제 잘 해오면 일요일 날 빨리빨리 끝내고 우리 오늘 공지 말고 내일 공지할 건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올 거야. 다음 주 월요일 날 집합하러. 효명은 다 나올 거야. 같이 나올 거야. 그래서 반반 잘라서 할 건데 반 조사해서 할 거고. 자, 우리 저번에 간접 증명 여기 앞에 어디까지 써 있어? 기류법까지 다 했어요. 네, 그러고 19번까지 한 거 맞지? 20번까지 해서. 자, 절대부등식 앞에 자주 이용하는 실수 성질부터 적을게요. 자주 이용하는 아니 잠을 잘못 잤나. 어깨가 뭉쳐가지고 팔이 안 올라간다. 자주 실수 성질. 안 되는데. 아니야. 이게 쉰다고 낫는 게 아니어서 빨리 하는 게 나아요.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커. 양수 관점이야.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조건이 써 있어. A가 B보다 크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이 필요충분 조건이야. 어떤 거? 자, 이거 A제곱이 B제곱보다 반드시 커 라고 하는 게 양수여서 가능해.
근데 옆에 똑같이 음수일 때 둘 다 음수야. 그러면 이때 A가 B보다 커 라고 할 때 필요충분 요건이야. 둘이 똑같이. 필요충분 요건인데 A제곱이 값이 B제곱보다 어떻다? 다시. 자, 요거 잘못 적었어요. 요거 반대로 적을 거야. A가 B보다 작다. 요걸로 하시면 우리가 A제곱 요 값이 B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 부 반대로 돼요.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서 자꾸 이용하는 게 그래서 첫 번째 1번 요 내용이고 두 번째가 우리가 A랑 B가 있어. A랑 B 똑같이 A랑 B가 있는데 둘의 차에 대해서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A가 B보다 크다. 요거가 같이 돼. 필요충분이야. 똑같이. 이항한 거야. 반드시 성립하고요. 이거는 양수 아니어도 항상 성립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양수 조건 써놓은 건데 요 값이 아이고 왜 이렇게 못하겠냐 1보다 크다 이렇게 써있어. 그때 B값을 양변에 곱할 거야. 그러면 얘 필요충분 요건이야. A가 B보다 크다. 부등식 성질 이렇게요. 세 가지 알아야 되고 네 번째 요거는 이제 별개인데 CF 참고라고 네 번째 적어주세요. X의 절대값 빼기 X는 값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적어줄 거야. 절대값이야 절대값. 절대값 처리가 우리가 그래서 이거 저번에 한 거랑 똑같은데 이미 앞에서 문제 하나 풀었어. X값이 0보다 크거나 할 때는 같을 때는 X로 나오고 둘이 빼니까 0이 나와. 좌변식이 0이 나와요. 그 다음 X가 0보다 작아 라고 할 때는 요거가 마이너스 X여서 마이너스 2X가 나오는데 이때 X값이 음수니까 음수값 대입하시면 음수 곱하기 음수여서 값이 양수값이 돼.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되는 거야. 이게 네 번째야. 알겠어? 이거 그래서 절대값 요 처리 그냥 외워놓으시면 크게 나쁘지 않아. 앞에 게 누가 봐도 앞에 게 크거나 같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더 큰 거에서 저렇게 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 산술기야 코시 슈바르츠 다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산술기야. 큰일 났네. 팔이 이만큼 안 올라갈 줄 몰랐는데. 산술기야는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이니까 두 수의 평균. 요거는 두 숫자야. 두 숫자의 평균이 2로 이렇게 나왔어. 그때 다음 값은 크거나 같다 루트 AB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요거 유래가 일단 기하적인 평균은 넓이값이 AB인데 한 변 길이가 A고 한 변 길이가 B야. 이렇게 잡혀있을 때 넓이값이 AB야. 그러면 이거를 넓이값이 AB인 정사각형 형태로 바꾸는 거야. 넓이가 AB인 정사각형 형태로 바꿀 때 한 변 길이가 루트 AB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나온 게 기하평균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잠도 졸린데 에어컨도 세게 틀자 한번. 그럼 잠 다 깨지 않을까? 그치? 나만 꾸는 게 아니고. 나도야. 나 어깨도 아픈데. 아니 잠을 잘못 잤는데 어깨가 이렇게 담이 드나? 신기하네. 자 볼게요. 자 산술기야. 이렇게요. 그래서 얘가 변길이어야 되니까 둘 다 양수여야 돼 반드시. 양수전제야. 아시겠어요? 양수전제다. 여기가 중요 포인트예요. 그랬을 때 증명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해줄 거고 이제부터 증명 없어. 증명 코시-슈바르츠까지 해주고 안 해줄 거야. 그래서 다음에 증명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 이때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야. 그리고 여기에다 하나만 더 써줄래? 5번. 루트 K란 값은 K가 우리가 K에 대해서 루트 이렇게 걸렸어. 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지금 루트 K는 반드시 어때야 되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걸려요. 요거가 우리가 계산 기본기지. 제곱근. 물이 식에서 기본이 되잖아.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거 하나 잡아줄 건데 이거 양수각관점이지. 이거 그리고 양수니까 양수 넣으니까 양수각관점이잖아. 그래서 방금 처음에 썼던 요 내용 갖고 다 증명해 거의. 오케이? 저 내용하고 우리가 양수각관점이 맞춰져 있어. 그러면 이거를 왼쪽으로 우리가 이항 좀 해볼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이거 왼쪽으로 이항할 거야. 마이너스 루트 AB. 이렇게 왼쪽으로 전개했어. 우리가 이항했어요. 그때 다음을 이 값을 다 우리가 곱해줘도 되지. 어차피 부등식이니까 이 값 곱한다고 안 바뀌는 거 없잖아. 그럼 A 더하기 B 적고요. 이 루트 AB로 이렇게 바꿔줄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여기에서 루트 A의 제곱으로 A 값을 바꿔주고 B를 루트 B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줄 거야. 양수값이어서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중요해. 양수값이어서 문제가 안 돼요. 저번에 음수의 제곱근 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얘도 양수니까 이걸 이 루트 A 그 다음 루트 B 이걸로 바꿔줄 수 있는 거야. 그럼 다음 연산식은 우리가 루트 A 빼기 루트 B 덩어리의 전체 완전 제곱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는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완전 제곱식이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 실수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실수의 제곱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아, 그러면 이거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우리가 이걸 2항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이용한 거야. 두 번째. 2항에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걸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했다. 근데 여기 산술기하 포인트 기억나는 사람? 상은이 뭐 푸는지 기억나? 요거에 대해서? 등호 성립 조건이 제일 중요했었어. 이번에 시험 대비하면서 400문제 풀 거니까 괜찮아. 이제 괜찮아져. 알겠어? 그 뒤에 부분 다 풀면 100개 돼요. 자, 그래서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보는 게 우리가 산술기하의 포인트야. 등호 성립 언제? 요거랑 요거 값이 둘이 똑같을 때 그때 요 값이 0으로 가버리지. 0의 제곱이니까 0이잖아.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 루트 A랑 루트 B가 값이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때 A랑 B 값이 같다라고 이때가 등호 성립 조건이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때 여기에서 어떻게 외울 거냐? 외울 때는 여기에서 등호 성립 조건을 이렇게 써놓자. 등호 성립 조건은 여기에서 합을 이루고 있는 한 덩어리끼리 같은 거야. 합 덩어리 1하고 그 다음 합 덩어리 2 얘네가 똑같은 거야. 합을 이루고 있는 한 끼리가 같아야지 우리가 등호 성립이 돼. 합을 이루고 있는 항 1 이렇게 적어놔. 그 다음 항 1, 항 2 이렇게요. 값이 똑같다. 그래야지 계산이 빨라. 좀 이따 계산 빨리 하는 거 보여줄 거야. 세 번째, 코시-슈바르츠. 코시-슈바르츠. 그랬을 때 우리가 코시-슈바르츠는 ax 더하기 by 요 덩어리의 완전 제곱식이고요. 그때 얘가 크거나 같다? 각각의 개수값의 제곱이야. 제곱 더하기 제곱. 개수값의 제곱. 그 다음 문자의 제곱 더하기 문자의 제곱. 이렇게.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 우리가 문제 어떻게 적어주면 돼? A, B, X, Y가 실수다 라고 써있는 거야. 이렇게. 얘는 실수 전제야. 아까 양수 조건처럼. 그런데 이거 마지막으로 증명 하나 하고 등호 성립 조건을 해줄 거야. 증명을 우리가 아까랑 똑같이 왼쪽식을 전개할 거야. 왼쪽식 전개 좀 해요. A제곱, X제곱. 전개해볼게. A제곱, Y제곱. 좀 크게 써줄게. B제곱, X제곱. 그 다음 옆에 B제곱, Y제곱. 크게 쓰면 똑같네. 왼쪽으로 이항할게요. 자, A제곱, X제곱. 그 다음 옆에다가 마이너스 2A, BXY. 그 다음 옆에다가 마이너스 B제곱, Y제곱이야. 이렇게. 왼쪽으로 이항한 거야. 왼쪽으로 이항. 증명하기 위해서. 그럼 값이 지워지는 값이 생겨. 지웠어. 그럼 다음 식이 a제곱 y제곱 그 다음 옆에가 마이너스 2ab xy 그 다음 옆에가 플러스 b제곱 x제곱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다음 식은 ay 빼기 bx의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야. 이거 완전 제곱식이야. 오케이? 여긴 조작 걸려 있는 거야. 자, 요거랑 요거 한 덩어리로 보시고 제곱 둘이 2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실수 빼기 실수의 완전 제곱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야. 아시겠어? 자,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다 같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성립되니까 이항하시면 얘가 성립이 된다. 라고 되는 거야. 그럼 이때 등호 성립 조건에 AY는 값이 BX인 게 맞는데 이거를 우리가 바꿔서 암기를 위해서 우리가 X랑 X의 개수, 그 다음 Y랑 Y의 개수, 얘네 값이 같을 때가 등호 성립이 된다 라고 외울 거야. 지금 우변에서 X 문자, 개수, 문자, 개수 이거가 같을 때 등호 성립이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 다음 프리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프리 포인트. 그래서 프리 포인트는 어디로 가냐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프리 포인트는 지금 여기서 봐보면 자 봐볼게요. 산술기하는 요 값을 우리가 나 요렇게 안 적고 여기 이 양변의 등식의 성질로 요렇게 적을 거거든. 등식의 성질로. 그럴 때 우리가 식이 산술기하는 a 더하기 b 값이 2루트 ab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근데 양쪽 다 미지수일 수가 없어. 합이 제공돼 있거나 곱이 제공돼 있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처리하는 거야. 합도는 곱이 나와 있어야 돼. 제공돼 있으면은 우리가 산술 기하로 풀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고, 이때 곱이 제공된 대표적인 형태가 상반 형태야. x 더하기 x분의 1 같은 형태. 곱이 제공받은 거야. 둘이 곱하시면 1이죠. 그래서 상반 형태는 곱이 제공된 식이야. 상반. 얘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러고 코씨가 중요한데, 코씨는 지금 보시면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써있고, 그 다음 옆에 x제곱 y제곱, 요거가 ax 플러스 by의 값의 제곱 이렇게 써있는데, 요거는 2차 합식이야. 2차 합. 2차 합에 대한 식이고요. 그 다음 얘는 1차 관계의 합에 대한 식이야. 1차 합식.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차수적인 관계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면 코시-슈바르츠가 우리가 유리해. 근데 차수 관계, 그냥 2차 곱하고 1차 합이 아니라 반드시 합에 대한 차수 관계야. 합에 대한 차수 관계. 그래서 저기에 합 적어놓은 거야. 1차 합, 2차 합에 대한 관계야. 그걸 연결하는 거야. 그거에 맞춰서 문제 풀 거고요. 그래서 그걸로 어지간한 거 다 풀어줄 거고, 오늘 자, 우리가 얘들아, 너네 내가 그 영어 성적 올려가지고 얻어낸 거예요. 그래? 그 1분명에서 먹어서 뺄 수가 없어요. 아우 진짜 어떡해. 미치겠네. 그러면 안 되면 월요일 날 할 거야. 안 되면 월요일. 안 되면 월요일 날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올 거야. 여우가 토끼 잡아먹는 거 아니야? 뭔 소리? 성현이 나이스. 자, 그 다음. 알겠어. 재밌게 봐, 얘들아. 뭘 본 거야? 자, 성현 안 봤지 그냥. 21번. 주둥이가 봤어요, 쌤. 응? 주둥이가 봤어요. 근데 그런 거야? 주디 나오잖아, 주디. 근데 그 여우가 토끼 잡아먹으려 하잖아. 아우. 근데 그게 연기였어. 근데 그 결혼하잖아. 21번에 1번 갈 건데, 일단 P란 조건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값이 0이고, 그 다음 Q 조건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값이 0이야. 다 풀어주지 않을 거고 전부 숙제에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일부분만 같이 할 거고,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자, 일단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래. 그럼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고 있는 저걸 풀 거지. 근데 우리가 명제 쪽에 대해서 문제 풀이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진리집합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런데 진리집합 표현으로 내가 문제 풀 거야. 그럼 다음은 우리가 첫 번째 요거 값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A는 값이 B이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B인 거지. 그러면 진리집합 P에 대해서 우리가 요 집합을 표현해주면, 진리집합 P에 대해서 표현해주면 우리가 순서상으로 A, B 요걸로 적을 거야.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이 A는 B랑 또는 값이 A는 마이너스 B라고 우리가 제공되어 있는 거여서, 따라서 우리가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시면 이때 A, B 값이 같은 1,1, 2,2, 그 다음 점점점 100, 100 얘네도 되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A랑 B가 마이너스 부호 차이인 1, 2, 그 다음
100, 마이너스 100 얘네들이 되고 있는 건데 무한집합인 거야. 문제 못 풀겠을 때 진리집합으로 보시면 쉬워져요. 뭔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알아요. 우연아 모르겠어? 네? 아니요. 아 진짜로 괜찮아서 그래. 저 그냥 A가 B가 같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B랑 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순서상으로 쓰고 있는 거야. A, B로 B, A로 적겠다라고 본인이 정하면 B, A로 정해서 적어도 돼. 알겠어? 그렇게 진리집합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때 두 번째 다음 밑에 식을 A는 값이 우리가 어떻게 돼? 요거 식 먼저 정리해 줄게. A 빼기 B 그 다음 옆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은 값이 0이다. 그럼 우리가 A는 B 요거 하나가 정리되는 거고 여기는 뭘 가져? 우리가 A를 기준 문자로 잡을 거야. A가 기준 문자야. A가 기준이야. 그러면 A 기준에서 판별식 D, A를 걸어볼 거야. 그럼 여기에서 B제곱 마이너스 4B의 제곱 되지. 그래서 반드시 여긴 뭐 가져? 허수. 허근 가져. 허수. 허수. 자, 그랬을 때 다음에 대해서 여기 잘 봐. 여기 계산값이 3B의 제곱이지. 맞아? 그랬을 때 3B의 제곱까지니까 이게 값이 여기까지는 되는 거야. B값이 0이면 0일 수 있잖아.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B값이 0일 때는 실수를 가지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실근 그 다음 B값이 0보다 작을 때는 허근을 가지는 거야. 허근, 실근과 허근 이렇게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여기를 지금 잘 못하겠으면 그냥 여기서 허수 갖는다 라고 그냥 보시면 돼. 허수. 여기에서 그냥 허수 갖는다 라고 하고 그냥 끝내면 돼. 알겠어? 근데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만 할 거고 본인들은 이걸로 기억해. 허근으로. 이거 왜 하는지 얘기해 줄게. 그래서 B값이 0이 돼. B값이 만약에 0이야. 그러면 A값은 반드시 뭐야? 영. 0이에요. 대입하면 A 세제곱이 0이어서 A값이 0이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B값이 0일 때 A값이 0이어서 이거가 0,0이 하나 나오는데 이미 여기 앞에서 A, B가 같을 때 체크가 다시 돼. 그래가지고 문제가 없는 거야. 중복돼서 세진다고. A는 0, B는 0. 지금 여기 풀이를 식을 정확히 적어준 거야. 다음 값이 마이너스 3B제곱이 나와. 그러면 0보다 작다 아니야 같다까지야. 근데 그때 B값이 0이 될 때에는 실근을 가지는데 B값이 0이면은 A값도 0이야. 그거 이미 여기서 실근으로 잡아놓은 여기 계산이랑 똑같아서 안 하는 거라고.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거를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허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때 따라서 A는 B인 형태여서 Q에 대한 진리집합 분석을 조건제시법으로 우리가 조건제시법에서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면 1,1, 2,2, 점점점 100, 100 얘네들만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원소가 누가 더 많아? P가 더 많지. 이미 윗줄에서 우리가 P가 더 많은 거라고. Q가 여기 윗줄하고 표현법이 똑같은 거야. 상윤아 봐봐. 요 윗줄 이렇게 맞춰놓은 거고 밑에 줄 이렇게 맞춰놓은 거야. 지금 이렇게. 그래서 얘랑 얘만 똑같은 거야. 그럼 이게 우리 표현이 어떻게 돼? Q가 P 안에 포함된다. 이걸로 보시면은 문제 거의 다 풀 수 있어. 이거 다 적을 수 있으면. 문제 조건 맞아? 아니요. 땡! 이렇게 하는 거야. 못 풀겠는 거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돼. 답이다. 자. 1번이 답이에요. 자, 그래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 물어봐서 충분 조건, 요 조건이 되는 걸 찾으세요예요. 네, 아니에요. 지금 아니다. 그래서 싹 지우고 2번 다시 할 거야. 이 문제만 다 해줄 거야. 문제 어려울수록 이거 조건제시법을 우리 다시 진리집합에 대한 조건제시법으로 돌려서 푸시면 다 풀려. 오케이? 부호가 딸려서 이게. 저도 부호 딸려요. 어디부터 이해 안 돼? 아니 이거 문제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P가 Q 안에 속하는지 Q가 P 안에 속하는지 그게 헷갈려서 그런 아니야. 자, 이걸 풀어라 라고 적어. 이거야. 이거 아니잖아.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을 찾는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이 아닌 거. 그러니까 필요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충분 조건인데 요게 필요 조건도 같이 되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잖아. 그래서 이거가 안 되게끔 이건 안 되게끔 요것만 되게끔 오직 충분 조건만 되게끔. 왔다 갔다 안 돼. 그래서 진 부분 집합 찾으란 거야 사실. 충분 조건이 같은 집합이면 안 되게 진 부분 집합 찾으란 거야. 아시겠어요? 필요 조건이 아닌 거. 응. 그래서 저거 다 X고 그래서 충분 조건을 찾는 거예요. 충분 조건만 찾는 거야. 그런 거였구나. 자, 두 번째 간다. 그래서 P라는 조건은
A, B 곱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 Q라는 집합이 우리가 A 더하기 B 다음 값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다 이 연산이 돼 있어. 그때 다음 첫 번째 우리가 요 식을 풀려고 하면은 두 가지를 다 풀어야 돼. 자 봐봐. 둘이 곱해서 양수값일 때 먼저 볼 거야. 그럼 둘이 부호가 어떻다는 거야? 둘이 부호가 같다야. 둘이 부호가 같다. 그래서 A가 양수고 그 다음 B가 양수일 때 가능하고 그 다음 두 번째 A가 음수고 B가 음수일 때도 가능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A는 0 또는 B는 0 둘 중 하나가 0일 때까지 다 되는 거야. 세 가지가 다 돼. 0일 때도 되는 거여서 둘 다 이거 또는이니까 A가 0이고 B가 100이어도 상관없고 B가 0이고 A가 100이어도 상관없고 A는 0, B는 0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거 알아서 합집합해서 걷어내줘야 돼, 쓸 때. 그러면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주시면 우리가 진리집합 P에 대한 표현해 주시면 A 값이 양수래, 양수, B 값이 양수 이런 거가 되고 그 다음 A 값이 음수, B 값이 음수 이것도 되고 그 다음 A 값이 0, 그 다음 B 값이 상관없이 되고 그 다음 A 값이 100, 그 다음 B 값이 0일 때도 되고 그 다음 둘이 같이 0일 때도 되는 거야.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거 무한집합이야. 한 조건씩 맞춰서 적은 거야. 1번 1, 2번 2, 3번 3, 4번 4, 그 다음 5번이 둘의 교집합 5번, 둘이 교집합 5번, 둘 다 0. 이렇게요. 상현 잠깼어? 네, 아니 다리 아파서 안 되죠. 알겠어. 졸지 마.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Q 집합 볼 건데 Q 조건 볼 거야. A 더하기 B의 절대값이 A의 절대값 더하기 B의 절대값이야. 그럼 이때 우리가 요 계산이 먹히려고 하면은 언제만 먹히는지 자기가 양수 음수 해봐야 돼. 직접 해봐야 돼. 자, 그래서 양수일 때 양수 맞지? 네. 양수 그 다음 음수 가능하지? 근데 양수 음수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3-7 그 다음 3-7 그럼 여기가 더 커요. 맞아? 섞이면 안 되네. 그런 다음에 또 똑같이 볼 건데 하나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 거야. 하나가 0, 그 다음 요거 양수, 그 다음 하나가 0, 양수, 하나가 0, 양수, 하나가 0, 양수. 이거 가능하지? 맞아? 그 다음 둘 다 0, 0, 0, 0. 지금 여기에서 가닥 잡아준 거랑 둘이 똑같이 잡히는 거야. 그래서 A가 양수, B가 양수, 둘 다 양수인 거 가능. 이거 컴마 그리고야. 순서상이어서. 오케이? A 하나 기준 갖고 컴마 찍혀 있으면 또는이야. 근데 두 문자여서 그리고야. 알겠어?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다는 거야. 그 다음 음수, 그 다음 여기에서 하나가 0 또는 하나가 0 이러면은 처리가 다 된다. 둘이 조건 자체가 필요 충분이어서 같은 집합 걸릴 거라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어서 땡이야. 아우 좀 개 아프다. 잠을 어떻게 잤지? 큰일 났네. 3번 지울게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직접 해보는 거야. 애들아 이 문제 풀 때 요거 직접 이렇게 다 나열하면 문제 잘 풀 거야. 진짜로. 진짜 괜찮아. 자 3번 우리가 P라는 집합이 A의 절대값은 B의 절대값하고 같다. 그 다음 Q라는 집합은 A제곱 요게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거야. 명제니까 진리집합의 조건제시법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둘의 절대값 처리가 똑같대. 이거 우리 저번에 자취할 때 많이 했네. 첫 번째 A랑 B가 똑같거나 또는 A랑 B가 부호 차이가 난다. 요거예요. 그런데 밑에 거는 처리가 쉬워. 아까 해놨어. A는 B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B 맞죠? 맞아? 이렇게 쉬운 거는 건너. 정확히 분석이 되시는 거는 못 적겠는 걸 사실 적으라는 게 진리집합이야. 둘이 같은 조건인 거 보이지? 그럼 끝이야 이거는. 오케이? 그렇게 끝. 알았어? 이건 끝. 그 다음 네 번째 거 갈게. 네 번째 거. 자, 그 다음 네 번째 거 P는 X, Y 값은 절대값 X, Y다. 이거 써있어. 그럼 얘네 식이 똑같기 위해서는 X, Y의 부호가 중요한데 어떻게 나와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0까지 돼요.
그럼 아까 그 풀이랑 똑같은 거야. 알겠어? 그럼 이거 어떻게 적었어? 한 번만 더 적을게. 둘이 양수, 양수 부호가 같다. 그 다음 음수, 음수 부호가 같다. 그 다음 둘 중 하나가 0이면은 된다. 적어도 둘 중 하나는 0이다. 이렇게요. 상윤아 적어야 돼. 적어야 돼. 나 오늘 도와줘. 나 오늘 도와줘. Q는 X는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 이거 문자 달라져서 그리고야. 알겠지? 그리고 표현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Q 집합만 적어놓을게. 이거는 순서상이 1,1, 그 다음 2,2 이런 양수들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위에 거 P란 거는 우리가 아까 적어놨어. 1, 2, 3, 4, 5 이렇게 적어놨잖아. 맞아? 그 집합이잖아. 그래서 Q가 P 안에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도 안 되네. 그래서 땡! 이렇게요. 그래서 답은 5번일 텐데 5번이 제일 어려워. 5번이 어려워. 5번 적어볼게요. P가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그 다음 A가 C의 부분 집합인데 그 다음 Q는 우리가 A가 B의 합집합 C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자 위에 거 뜻은 B랑 C란 집합 먼저 적어볼게. B, C가 있어. 근데 A란 집합이 B에도 부분 집합이고 C에도 부분 집합이려면 반드시 요 자리여야 돼. 여기만 A란 거야. 여기만 A. 아시겠어요? 둘 다 부분 집합이어야 된대. A가 저기여야 돼.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가 A가 B 합집합 C의 부분 집합이래. 그러면 내가 적어줄 거야, 종류를. 여기도 되는 거 맞거든? 이거 A1 이렇게 적어놓을 거야. 그런데 B 합집합 C니까 여기가 A2 요 자리여도 상관이 없어. 얘도 부분 집합 맞잖아. 둘 합집합에만 걸리면 되니까. 그러고 얘네가 어려운 게 요렇게 걸릴 때 A3 얘도 돼. 그 다음 여기에서 당연히 오른쪽도 되는데 요렇게 적는 A4까지 적어놔야 돼. 그래야지 문제가 상위 문제까지 풀어. 저렇게 전체 바닥 다 걸리게끔 걸려있을 때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야. 요 A4가 중요해요. A4 요것만. A4 오케이? A4가 중요해. 그 다음 건널 거고 24번 나머지 숙제로 해오실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줄 거고 얘들아 오늘 거 건너면서 할 거고 산술기하 어려운 걸 많이 풀어줄 거야. 산술기하를 많이 불편해해서 그쪽이 좀 어렵잖아. 맞지? 산술기하 안 썼어요. 그래? 잘했다. 얘들아 수행평가 감점 없지? 수학이요? 그거 근데 저 하나 틀렸어요. 어? 아 그 뭐지 양끝 지름 그거 나 어떻게 푸는지 몰라. 진짜야? 그거 야, 그냥 중점 구해가지고 하면 되잖아.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거 근데 수학 그거 수행 틀리면 안 돼. 28점 맞았어요. 애들 다 맞아. 다 맞았어. 우연아 괜찮아. 시험 봐 일단. 저번 근데 너무 그거 커요 근데 점수가 그게. 문제가 30점 만점. 그거요. 그냥 찍으면은 알아서 맞출 수 있는 문제야. 아니 아 너무 아깝다. 헷갈려. 괜찮아. 진짜 그한 점에서 맞는 거야, 두 점에서 맞는 거야. 그거 그냥 컨트롤 C-V 컨트롤 V 해가지고 세 번만 녹아뜨리면 정답 맞출 수 있는. 나 그거 녹아뜨리고 있었는데 안 돼갖고 그냥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그게 푸는 것보다 훨씬 빨라. 그거 컴퓨터로 봤어? 네. 그래서 문제 틀리면 틀리다 얘기해 주거든요. 진짜로? 네, 그래서 다시 하게 해서 그 하나씩 그 찍어도 맞출 수 있어요. 네, 그건 다 맞췄어요. 근데 앞에 그 양끝 지름 그 기억이 안 나서. 중점 갑자기 까먹었고. 아 괜찮아. 일단 시험 봐. 시험 잘 봐. 시험 잘 보면 가능. 자 볼게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걸 푸는 이유는 있고요.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P가 Q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 써 있어. 그럼 이거는 우리가 P가 Q 이렇게 쓰는 게 충분 조건 표시지. 맞아? 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 보시면 얘가 는 아니다 써 있어. 둘 다 는 아니다. 는 아니다. 그러면 그치 그게 우리가 기준이라고. 는 아니다 풀 줄 알아? 네. 잘 못 풀어요. 대우로 돌려야죠. 맞죠? 대우로 돌려요. 대우 돌려. 자 x 더하기 우리 이거 바꿀게. not q이면 not p다 이걸로 돌릴 거여서
x 더하기 3값이 값이 0이면 우리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9는 값이 0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럼 따라서 왼쪽 x값이 마이너스 3이면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우리가 참이어야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도 진리집합 마지막으로 표현해 줄 거야. 저 이면 표시가 뭐야? 여기 진리집합의 마이너스 3이 원소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에 2차 방정식이니까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3은 원소란 거야 반드시. 얘가 참이란 거니까. 그래서 대입해도 참이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헷갈릴 때마다 진리집합 써봐. 그럼 좀 나아. 그럼 9 빼기 3a 9죠. 그럼 a 값이 몇이야? 6인가요? a 값이 6이다. 맞아. a 값 6. 그래서 a 값 6. 이렇게요. 이제 목표가 생겼어요. 선생님. 어떤 거? 제가 차를 사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래? BMW Z4를 사고 싶어요. 와, 돈 많이 벌어야 돼. 안 되잖아. 안 돼요. 저는 집 살래요. 성아. 사연이 지금 당근 그래. 오토바이 탈래요. 오토바이? 타지 마요. 안 돼. 큰일 나. 오토바이 타지 마. 오토바이 타면 병원 쓸지. 안 돼. 나 안 타. 안 돼. 하나 태워드려야겠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는 집 5채 살 거예요. 토사다. 안 돼. 오토바이 타지 마. 저 그냥 트럭 살게요. 트럭에서 자면서 은근 좋아. 자면서. 뭐야. 친한 친구 그래가지고 안 돼요. 타면 안 돼요. 자, 한 번 다치면 크게 다쳐. 진짜로 간다 한 방에. 죽거나 아니면 어. 구구되거나. 맞아. 진짜야. 타면 안 돼요. 상윤아. 자, 볼게요.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아, 그것도 타지 마. 큰일 나. 너 좋아? 안 되겠어. 자토바이. 자, 그거 하자. 자, 볼게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그럼 P가 맞아야 되니까 Q가 P 안에 포함된다. 이 관계지. 여기까지 될까요? 네. 한 단계 건넌 거야. 화살 표시. 자, 그랬을 때 Q가 P 안에 포함된다가 걸려야 돼. 그럼 Q라는 집합이 우리가 온전하지. 온전한 걸 표시를 잘하자야. 이렇게. 그래서 요 집합이 우리가 저기 A보다 크다. 여기 안에 포함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때 A 값보다 마이너스 3 값이 오른쪽에 있거나 같은 데까지 가능하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 오케이. 이렇게. 마이너스 3. 최대값 마이너스 3. 끝까지 다 할 거예요. 무조건. 이거 끝내야 돼. 내가 지금 모자라다는 게 유무리를 12월로 넘어가거든? 넘어갈 것 같으면 12월 1일 월요일에 나와서 할 거야. 네. 아, 그냥 무조건 해야 돼. 효명은 그러면 주 4일 수업으로 바뀌어요. 2주 동안. 네. 화이팅. 병원 자주 가서 좋은데. 그래. 우리 언제 뭐가 불공평해? 야, 나도 실례. 야, 상윤아. 도와줘. 그래도 너 오토바이 뒤에 타라. 안 되겠다. 상윤아, 너 타. 추천할게. 강력 추천.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말고. 알겠지? 너 강력 추천. 모르겠다. 태워줄까? 안 돼. 유리야. 열어봐. 내가 운전하려고. 왜? 공부하러 왔어? 아까 3kg 하자고. 늦는다고 얘기한 거야?
어. 뭐예요? 그 숙제, 명제 숙제 했는데요. 다 했어? 채점해. 나 쉬는 시간에 몇 개 봐줄게. 그러고 센도 갖고 왔어? 센 펴놔. 무리함수 하고 있어. 얼른 하고 갈게. 아니. 제가 어. 랩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여기 나와서 마이크 줄 테니까 하고 가. 들려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하시면 조금 무시할 것 같은데. 알겠어. 유리 한 20분 있다 들을게. 자, 볼게요. 원래 저래? 아니, 재밌게 재밌어. 하는 게 어딨어요? 어떤 거? 정답. 어떤 거? 정답 명제 뒤에 답 없어? 맨 끝에. 있어요? 맨 끝에 뒤에 99번까지 있어요. 답. 제가 이별을 했던 진짜야? 네. 응. 그냥 성현이랑 같이 영화 보러 가자. 헤어진 게 아닌데 그러면? 그 크리스마스 날은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 전날 우리 피자나 한 판 먹자. 저는 크리스마스 그때 날 잡고. 운동하러 갈 거예요. 진짜? 성현 건전하다 진짜. 상현이 집에서 고기 먹으러 가요. 나도 상윤이 집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나도 껴줘. 나도 껴. 아니 진짜. 왜 너만 먹어? 불러. 선생님 제 집이 우연히 집 안에 있어요. 포함 관계야? 제대로 외웠네. 야, 저걸 저렇게 만들어? 와, 잘하네. 자, 볼게요. 기억봐. 자, 요렇게 써 있어. 이런 형태 뭐라 불러? 상반 형태. 역수 관계. 상반식. 그럼 상반식일 때는 우리가 최소값 처리가 가능해. 산술기야. 이 안에다가 루트 안에다가 곱해줄 거야. 둘이 곱할 거야. 1. 그럼 얘 최소값 몇이야? 2. 최소값이 2인 거야. 그런데 얘가 3보다 크다 써 있어. 맞아, 안 맞아? 2 같은 거나 2.1 같은 걸 무시한 거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최소값은 2다라고 써놔. 최소는 2. 니은번. 유리야, 공부해. 유리 목소리가 새서 들어온다. 자, 네. 정윤이가 괜찮대요. 그래? 좀 이따 그 앞에 나와서 해줘. 내가 올려줄게. 지금 여기서 할 자신감도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어. 웃긴다. 자, 볼게. 이렇게 써 있어. 얘네 둘에 우리가 부등호 차이 구할 건데 지금 이때 요게 다행히 A 값이 양수라고 써 있고 그때 여기 안에 양수값 맞지? 루트 안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양수값 빼기 양수값으로 바꿔낼 거야. 그런데 이걸로 가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요거 따질 거야. 이런 식으로 부등호 얘가 맞는지 따지란 거잖아. 얘가 크다네. 이렇게요. 요거 따지래.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양수니까 제곱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상윤아 앞에 봐요. 그래서 제곱 처리할 거야. 제곱해요. 제곱. 그래서 왼쪽 거 제곱하시면요. 1 플러스 a에다가 옆에다가 4분의 a제곱 이렇게 걸리는 거야. 그랬을 때 이걸 좌변으로 이렇게 이항해서 얘가 뺄셈으로 이렇게 걸어줄 거야. 그럼 다음 계산은 4분의 a제곱이 되니까 다음 계산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되는 거지. 어떤 실수에 대한 제곱값이 걸려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근데 문제에서 a값이 0보다 크다 써 있어. 따라서 같다를 지워주고 얘는 0보다 크다가 맞는 거야. 0은 안 되니까. a값이 0이면 안 되니까. 자, 여기 처리한 거 볼게요. a값이 제곱했을 때 어떤 실수든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는데 우리가 a값이 0이면 안 된다라 문제에 써 있으니까 따라서 a 제곱값이 0보다 크다. 4를 나눠줘도 0보다 크다 라고 써 있는 거야. 알았어? 네, 그래서 a제곱은 0보다 크다만 된 거야. 그러면 요 값이 0보다 크니까 봐봐. 여기가 중요해. 얘가 0보다 크니까 얘가 0보다 크니까 우리가 제곱 이전 것도 0보다 크다가 맞다고. 자, 이거 형태가 뭐야?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 근데 양수값이야. 따라서 부등호 유지. 이렇게요. 그 다음 디귿번 할게요.
그 고난도 문제 가기 전까지 하고 오실 거야. 고난도 남겨놓고 좀 이따 한 12, 3분만 쉬자. 여기 막 급하지 않아서. 자, 우리가 루트 2분의 a 더하기 b 요거 써 있고요. 그 다음 옆에 우리가 얘가 2분의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이때 여기 얘네도 우리가 비교하려고 하는데 양쪽이 다 양수값이야 어차피. 그럼 아까처럼 제곱연산 이용하는 거야. 자 볼게. 제곱할 거예요. 제곱.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b 얘 되죠. 그랬을 때 다음 식은 4분의 a 더하기 2 루트 ab 더하기 b 이렇게 걸린 거야. 이거를 이항해 줄 거야. 이항. 뺄셈. 그럼 분모값을 4로 통분해 줄 거야. 4로 통분. 그럼 여기 2a 되지. a 빠지니까 a 하나. 여기 뺄셈 마이너스 2 루트 ab. 그 다음 옆에 b 마이너스 2b. 그래서 b 이렇게 걸린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 분자값 아까 산술기 하는 거랑 똑같이 a 빼기 b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루트 c였던 거 기억나? 요거 루트 a랑 루트 b의 값의 제곱 이걸로 처리했던 거. 그리고 양수값이니까 끊어내도 상관이 없어서 아까 기억나? 그 계산 처리니까 다음에 대한 제곱값이 4로 나눴을 때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다여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제곱 이전에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근데 얘네는 왜 같다가 들어간 거야? 얘네는 값이 a랑 b가 같아서 0이 되는 건 상관이 없거든. 요거랑 다르다고. 양수값으로 같으면 끝이잖아. 알았어요? 저렇게 된다. 얘들아 오늘 게 조금 어렵고 중요하고요. 자 28번을 조금 어려워할 것 같아서 28번 해줄 거고 일단 몇 시야? 나 핸드폰 안 갖고 와서. 지금이 이제 6시 53분? 오케이. 네 문제 더 하고 줘야겠다. 네 문제. 5문제. 진짜? 우연아 화이팅이다. 나쁜 쪽에서? 와 진짜 상훈이 진짜 개 나쁘다. 와, 야 아까 내가 왜 우연히 왜 담그지 마. 나 우연이랑 필리핀 가 그래. 안돼 하지 마. 캄보디아 아니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상현이 먼저 풀 거예요. 야 그 지금 국어 공부 빨리 범죄도시 짓기로 했는데. 하지 마. 일로 와. 이거만 봐 이거만. 당연히 먼저야. 자 이렇게요. 다한 값을 증명할 거야 라고 써있어. 자 1번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에 맞춰서 풀어줄 거야.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우리가 크거나 같을 때 집중이 안 된다 이제. 자 얘가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러면 왼쪽 게 더 크거나 같다야. 그럼 이거 양수값이란 거야. 오케이? 양수값 잡혀있는 거야. 그때 왼쪽 식을 제곱하겠대. 그럼 절대값 B에 요 덩어리에 제곱할 거야. 이거 왜 제곱하냐면 이게 양수전제여서 방금 적은 게 양수란 거여서 양수 제곱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앞에 게 더 크니까 빼봤자 양수다. 오케이? 그래서 제곱하시면 다음 식은 A의 절대값. 우리 절대값 A의 제곱 저번에 썼는데 기억나? 네. 이거 그냥 A제곱 쓰면 되는 거 기억나지? 그래서 이거 A제곱 되고요. 그 다음 옆에 절대값 A랑 절대값 B의 곱값이야. 이건 어때? 얘는 A, B의 절대값 얘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절대값 AB 이렇게. 그 다음 옆에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다음 식에 대해서 우변식도 제곱해 주니까 우변식 제곱할 거야. 제곱. 그러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B 옆에 B제곱 그냥 통으로 그냥 제곱 들어가지는 거야. 절대값 이렇게 전체에 걸려 있으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여기다 빼주겠다. 그래서 여기다 빼주시는 거예요. 여기다 빼줘. 그럼 그때 계산 여기다 적어볼게. A제곱끼리 사라지고요. 이때 2AB 그 다음 옆에 절대값 AB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이번에는 절대값 AB 그 다음 괄호 쳐줘.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 계산 해줄게요. 여기 플러스 2AB지.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2 절대값 이거 걸려 있어서 2로 묶은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얘 계산은 아까 외웠어. 절대값 AB 빼기 AB가 양수값인 거잖아. 요거 순서 바꿨지.
상윤아 여기 봐야 돼 저기 말고 알겠지? 자 나 너 눈 보여?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뽑아. 그러면 절대값 AB 요거에서 마이너스 AB 이걸 외워놨으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음수끼니까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요거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아까 거 기억해줘야 돼. 요 부분은. 그래야지 빨라. 아시겠죠? 안 되면 아까처럼 하나씩 나누어서 처리하는 거야. 그러고요. 그래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우리가 제곱하기 이전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그래서 얘 참이야. 얘 맞는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절대값 AB보다 우리가 절대값 B가 더 클 때 이걸로 갈 거야. 그럼요. 그때는 우리가 절대값 A, B 요거에서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 요거 둘이 차 계산한 게 어때? 무조건 음수값이지. 얘가 더 크대잖아. 맞아? 그거보다 절대값 A 빼기 B가 어떻대? 크다라고 걸려있어. 이거 양수잖아. 얘는 뒤에 게 더 크니까 음수 계산이고. 맞아? 그럼 이거 항상 참이지. 참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요. 이때 우리가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등호 성립 조건 있어? 없다는 거야. 이거 같다 안 되는 거야. 이거 이미 얘가 큰 거야. 알겠어? 그래서 같다는 반드시 언제 걸려? 요때가 같다 걸린다는 거야. 요때 같다일 때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둘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A, B랑 우리가 절대값 A, B가 같을 때가 등호 성립이 된다라고 읽어달라라고 하는 거야. 그럼요. A, B에 우리가 절대값 안에 있는 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등호 성립이 되겠네 라고 읽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아까 적어놨던 거 여기에서 요 값 A, B 빼기 절대값 A, B 여기 1, 2번에 있고요. 그 다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복습해줘. 요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 산술기하 시작할게요. 30번. 산술기하 세 문제만 풀고 한번 쉬자. 첫사랑 썰? 잠깐 이쯤에서 좀 이따 쉬는 시간 끝나고 진도 다 나가면요. 왜? 쉬고 싶어? 개인 사생활 썰은 지금 생각 좀 해볼게요. 자, A, B, C 요거에서 세 양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A분의 B 더하기 C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 옆에 B분의 여기 C 더하기 A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 옆에 C분의 A 더하기 B 요거의 최소값은 이렇게 써 있어요. 최소. 그래서 얘 최소값은 이라고 우리가 이걸 풀겠다라고 써 있어. 그럼요. 양수 A, B, C 잡혀 있으니까 여기에서 A, B, C는 반드시 양수구나. 이렇게 잡혀요.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최소값으로 자리 잡아줘라 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에서 최소 최대 구할 때 우리가 알고 지금 방금 배운 거 써야지. 산술기하나 코시-슈바르츠 다음 같은 식을 쓸 거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거 있어? 없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분수를 이렇게 뜯어주세요. A분의 C, 그 다음 옆에가 B분의 C, 그 다음 옆에가 B분의 A, 그 다음 옆에가 C분의 A, 그 다음 옆에가 C분의 B. 다음이 된다. 그럴 때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요 덩어리랑 요 덩어리 이렇게 둘이 앞에다 떼줄 거야. A분의 B 더하기 옆에가 B분의 A 이렇게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둘을 떼줄 거야. A분의 C, 그 다음 옆에 C분의 A 이렇게요. 그 다음 B분의 C, 그 다음 옆에다가 C분의 B. 다음 요 식이 우리가 상반 형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상반 덩어리가 세 가지예요. 상반 덩어리가 세 가지. 그래서 상반 덩어리가 세 가지니까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요 값이 2 루트 두 사이의 곱값은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똑같이 2, 2 이렇게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요거 2, 1 이렇게 되는 거야. 6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등호 성립 조건이야. 등호 성립 조건은 A분의 B라는 저 합덩어리가 B분의 A랑 똑같다는 거지. 아까 그렇게 썼잖아. 근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 포인트야 상윤아. 반반 가져간다는 거야. 요 값이 등호 성립할 때 숫자 2지. 2를 반씩 떼가야 돼. 그럼 요 값이 1이어야 돼.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A랑 B 값이 똑같을 때가 등호 성립이야. 그럼 옆에 같은 논리로 A분의 C 값이 1일 때가 성립이어서 C는 A일 때고요. 그 다음 요건 B분의 C일 때 값이 1인 거여서 B랑 C가 같을 때예요. 그래서 이건 A는 B는 C일 때가 등호 성립이 된다. 이때로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진짜 알겠어?
상현아? 아니요. 어디부터? 등호 성립부터. 자, 여기에서 요거가 등호 성립할 때 잡소리 안 할게요. 자, 등호 성립이 2일 때, 여기에서 2일 때 반반 떼가세요. 1일 때, 1일 때 이렇게요. 그래서 요 값이 1이다. 이때가 등호 성립이야. 알겠어? 그럼 이때 A 양변의 양수니까 곱하시면 이 값은 A랑 B가 같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 산술기하 쓸 때 양수 전제여서 산술기하 쓸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지금 하나도 안 지우고 계속 풀 거거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가 31번, 32번. 32번이 중요하네. 자, 31번 갈게요. 31번. A분의 2 더하기 그 다음 B분의 3 요 값이 1일 때 양수라는 전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산술기하가 유리한 계산이야. 오케이? 그랬을 때 이때 요걸 통해서 뭘 구할 거냐? A, B의 최소값 구할 거래. 최소. 요거의 최소값 구할 거래. 그럼요. 다음에 대해서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은 값이 1이다. 이걸 풀 건데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을 통분이나 다른 계산 없이 우리가 이걸 산술기하를 쓰시면 이때 여기에서 분모에서 곱하기 꼴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계산 어떤 거 하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야 되는 거야. 이거 통분하시면 어떻게 돼요? 얘들아, 이런 걸 공부를 자기가 계산 막 하면서 자기가 찾아봐야 돼. 2b 더하기 3a야. 요 값이 1이야. 요걸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냥 밀어야 돼. 그렇게 곱을 만들고요. 그랬을 때 왼쪽 식이 몇이야? 이 값이 1, 2 루트 ab분의 6이다. 요게 되고요. 그때 2 나눠주시면 2분의 1이야. 이렇게. 그런데 지금 다음에 대해서 루트 요 덩어리에 우리가 값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래.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루트란 건 어차피 양수 연산이니까 양변 제곱해서 ab분의 6. 이 값은 4분의 1 이렇게 제곱 처리하셔도 된다는 거야. 제곱 판단이 지금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해. 그랬을 때 AB랑 곱값은 어차피 양수값 전제니까 양변에 양수를 곱하시면 다음 계산이 여기 AB로 얹어지고요. 4를 양변에 곱하시면 얘는 24보다 크거나 같다여서 최소값은 24다. 이렇게 된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32번이 제일 중요해. 별 3개. 이거 갖고 심화 문제 다 만들고요. 4x 더하기 y 요 값이 5고요. 이때 얘가 양수 x, y에 대해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9의 최소값이야. 그 다음 x랑 y값 모두 곱한 거는 이렇게. 자, 4x 더하기 y는 값이 5인데 양수 x, y래. x도 양수, y도 양수야. x분의 1 더하기 y분의 9 저 값이 최소값일 때 우리가 저걸 구해라. 자, 그럼요. 자, 여기에서 내가 정확히 써줄게. 하지 마봐, 아무것도. 자, 여기에서 먼저 볼 거야. 요 덩어리에 최소값 구할 거래. 그럼 내가 요 덩어리에 대해서 막 통분해보고 뭔가 구하려고 하는데 할 게 없어서 아까 왼쪽 거 구한 것처럼 그냥 x분의 1, y분의 9에다가 산술기하 그냥 적을 거야. 2루트 xy분의 9 이렇게 적을 거야. 이렇게.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위의 식에서 적지 마봐. 안 되는 이유 말을 해줄 거야. 다음 식에 대한 우리가 산술기하 적어보시면 둘이 4xy 이렇게 곱덩어리가 나와. 여기에서 만약에 xy값 구해서 요따 대입해가지고 최소값 구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최소값 갖고 가는 거거든. 최소값은 등호 성립 조건이 언제가 되냐면 4x랑 y가 같을 때가 등호 성립이야. 뭔 말인지 알아? 근데 여기는요. 우리가 등호 성립이 x분의 1은 y분의 9가 우리 등호 성립이어서 이때는 y는 9x가 등호 성립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등호 성립이 같이 갈 수 없어. 이유가 뭐야? 양수니까 우리 xy가 양수 x, 양수 y야. 그럼 둘이 값이 0일 때만 같아지는데 안 같아진다는 거야. x에 뭘 꽂아도. 알겠어? 그래서 같아질 수가 없다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여서 지금 풀이를 어떤 조건을 해야 되냐면 지금 산술기하가 같이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덩어리 값을 저 옆에다가 전개를 통해 가지고 상반을 제작한다가 문제 포인트야. 상반 제작. 곱이라도 알게끔. 진짜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식을 연결점을 잡는 거야. 연결하자가 문제 포인트가 돼. 그래서 연결을 위해서 전개하시면 값이 4나 값을 전개하시면 얘가 36xy 이렇게. 그 다음 전개하시면 x분의 y 그 다음 옆에가 9 이렇게 걸린 거야. 그럼 다음 식은 13 더하기 y분의 36x 그 다음 옆에가 x분의 y가 된다.
따라서 다음 식에 대해서 요 부분을 우리가 산술기하 써주시면 되는 거야. 상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 루트 다음 계산하시면 둘이 곱하시면 36만 남죠. 그래서 다음 식을 6이 튀어나오니까 다음 계산은 10이고 왼쪽에 숫자 13이 달려있으니까 부등식의 성질로 13을 달아주시면 얘의 최소값은 25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최소값은 최소는 25가 되면 그때 xy값 구하래지. 그러면 자 등호 성립이 언제 되는지 봐야 돼. 요 덩어리죠. 요 덩어리. 요 값이 등호 성립할 때 12야. 맞아? 최소값 12 잡았잖아. 그럼 이거 6씩 떼주는 거야. 그럼 등호 성립이 언제야? x분의 y는 값이 6일 때고 y는 그때 6x일 때가 우리 등호 성립 조건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렇게 적으면 우리가 xy 값 구한 거야? 아니란 거야. 이걸 어디다 대입해? x 4x 더하기 y 값은 값이 5다에 대입해서 구할 거야. 대입.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대입 가겠다. 그럼 10x는 값이 5가 되니까 x 값은 2분의 1 하나. x가 2분의 1 대입하시면 y 값이 3, 2 이렇게 된다. 아시겠어요? 요거가 주어진 관계식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입해서 값을 구해낸다. 이렇게. 알아먹었어? 이제 적어. 뭐야.
제가 써왔거든요. 근데 문제 한두 개 빼고 다. 근데 여기를 안 했어요. 미안해요. 자, 요거 한 번만 바꿔주세요. 그래서 지금 어느 걸 구한 거냐? 여기에서 요 덩어리의 최소값이 25라는 것까지 구한 거야. 요 값이 최소값이 25가 요 덩어리의 최소값이 25인 거야. 여기가 핵심이야. 미안해. 자, 여기에서 근데 요 값이 몇이야? 이거 5지. 그래서 이 값 5를 나눠주니까 다음에 대한 최소값은 5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 5야. 요걸로 바꿔주세요. 여기 밑에 줄에다 한 줄 더 써줘. 여기 약분 이거 5로 약분해야 돼. 요 문제에 나와. 내가 그때 시험 땐 요거 나와. 하나 낼 거면 이거 내요. 왜 5로 나눠요? 여기 앞에 요게 요 덩어리가 5인데 요만큼의 최소값이 궁금한 거야. 아, 잠깐만. 얘들아, 요거 나 샤프 있어. 샤프. 그래서 5값 치워줘야 돼. 이렇게 된다.
네. 그래 그냥 후회 막심. 그래서 지나온 거가 아무것도 후회가 크게 고마운 친구야. 아무튼 걔가 졸업시켜줬다. 자, 일단 부르면 35번 갈게요. 35번. 이제 남은 거 빨리빨리 해볼게. x가 5보다 클 때 다음에 대해서 x 플러스 x 빼기 5분의 1 최소가 이렇게 써있어요. 자, 그때 x 값을 n이라고 할 때, 자, 최소값이 m이고 그때 x 값이 그때 값이 n이다 라고 써있어. 그때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여기에서 최소값으로 가는 관점이 어느 풀이를 할 건지가 중요한 거야. 근데 최소값 풀이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산술기와 그 다음 코시-슈바르츠 두 가지 관점이 있는 상태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실수의 제곱으로 꼬다리 달던 거 기억나? 그건 이미 알고 있어야 돼. 실수의 제곱.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 다음 식의 최소값은 이거 써있으면 뭐야? 우리가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달 수 있어야지. 맞아? 그럼 이거는 실수 덩어리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2다. 이걸로 우리가 처리가 가능한 거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처리가 안 되면은 반드시 산술기하나 코시-슈바르츠 쪽으로 볼 건데 이때 이 덩어리를 우리가 바로 산술기하에 써버리면 봐봐. 2 루트 x 곱하기 x 빼기 5분의 1 이걸 곱하게끔 되잖아. 이거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지금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요거를 식조작을 걸 거야. 이렇게 걸 거고 그 다음 옆에 이 상태로 만들어야지 상반 형태를 만들었다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상반이니까 곱이 나와 있어서 문제 처리를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우리가 산술기하에서 합이나 곱을 한 칸 채워야지 최소값이든 구하라는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최대값도 나오긴 하는데 곱에 대한 최대값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합 처리를 여기에서 산술기하 요 형태의 상반 형태가 된다. 그래서 둘을 곱하시면 값이 1이 되죠. 요 덩어리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플러스 5 달려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스 5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다음 식에 대한 최소값은 몇이야?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다는 거야. 상현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랬을 때 지금 다음 요 덩어리 x 빼기 5 더하기 x 빼기 5분의 1 요 x 빼기 5란 값이 2를 절반만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럼 값이 1을 가져가겠지. 따라서 x 값은 6이다. 이렇게 해서 반반 쪼개기가 제일 빨라. 계산이. 지금 여기에서 앞에 거랑 뒤에 거가 같다로 계산하시면 계속 느려져요. 요 값이 같다. 이걸로 가시면 안 돼요. 알겠어? 차수만 커져. 오케이? 그래서 반반 잘 쪼개줘. 상윤아, 너가 떠들라 해가지고 한 20분 떠드는 바람에 지금 20분도 안 남았어. 빨리 해볼게. 야, 근데 우리 다음 주가 함수가 되게 많아가지고 일요일 날 빡세게 수업해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다음 주가 나 다른 반 수업할 때 쉬는 시간 2분 쉬었어. 2시간 10분 수업하고. 진짜로. 그렇게 해가지고 2번에 끝냈거든. 다음 일요일 날 빡세게 해야 돼. 완전히. 알겠지?
자, 그 다음 37번 할 거예요. 37번. 나머지 다 숙제 문제에 껴있어. 숙제 문제. D반 문제 그냥 풀어봐. 풀 수 있는 거 풀어봐. 내가 거기서 필요한 것들은 내가 해줄 거야. 알겠지? 내일 갖고 와봐. 자, 37번. 37번.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값이 5다 써있고요. 문제 읽을 때 실수부터 읽어야 돼. 실수부터 읽어. 다음 값에 최대, 최소 이거 구하래. 실수 xy라 써있으니까 양수관점이 아니니까 산술기하 함부로 안 가실 건데 이때 잘 봐. 요거 2차 합이지. 2차 합식. 그러고 요건요 1차 합식이야. 1차 합식. 그랬을 때 우리가 다음 식을 x 더하기 2y의 덩어리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 1차 합식의 제곱을 하시면 얘는 크거나 같다야. 각각 개수값 1의 제곱, 그 다음 2의 제곱 요 덩어리 앞에 적어주시고요. 각각 문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이용해서 요 값을 구해내는 계산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다음 요 자리에 우리가 숫자 5라는 상수가 있기 때문에 5를 대입을 이용해서 좌변식이 처리가 돼. 그럼 좌변식은 5 곱하기 5니까 25죠. 25 값은 x 더하기 2y 다음 덩어리의 제곱값보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럼 이때 요 값에 대해서 x 더하기 2y 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 값을 우리가 k라고 한 번만 치환할 거고 그 다음 내가 구하는 방법 나중에 빨리 계산하는 방법 줄게. 그럼 이거 k제곱 마이너스 25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야. 맞지? 치환한 거야. 치환. 그럼 이거는 어때요? k-5 그 다음 옆에 k 플러스 5 다음 계산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우리가 k값이 마이너스 5에서부터 5 사이구나. 이렇게 돼서 우리 요 자리에 x 더하기 2y 껴주면 최대 최소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갈 건데 지금 잘 봐봐. 당연히 지금 여기 계산 그냥 할 수 있거든. 요 제곱 이거 처리할 건데 그 값이 25가 될 때가 우리가 양수 최대든 음수 최대든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음수 중에 제일 멀리 떨어진 거, 양수 중에 제일 멀리 떨어진 거가 되니까 그냥 x 더하기 2y 값에 대해서 제곱근 처리하면 뿔마 5 나오니까 양쪽에다 그냥 바로 걸어주는 계산이 제일 빨라요. 저 치환하시는 것보다. 문제가 어려워도. 이걸로 처리하시면 우리가 계산 속도가 좀 붙고요. 그때 둘에 대해서 차갖고 연결하시니까 값은 10이 되겠다. 10. 그러고 나서 풀기 불편할 만한 문제 2문제 정도만 더 할 거고요. 41번, 42번 할 거고 41, 42, 그 다음 45 이렇게 세 문제 더 해줄게요. 내가 여기 반은 B2반을 AC반하고 똑같이 할 거야. 문제 고른 거 딱 그 문제들이거든. 거기에서 한 것들. 숙제가 이거 채우는 거 아니면 따로 받아? 99까지 다 채우는 거야. 이거랑요? 이거는 거기에 문제가 똑같아. 내가 일부러 복습하게끔 똑같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46문제는 똑같고 나머지 50문제가 추가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53문제가 그렇게 만든 거야. 네, 99까지 꽉꽉 채울 수 있는 거 다 채워와. 그리고 내가 D반 거에서도 그 풀어야 되는 문제들만 조금 더 풀어줄게요. 자, 요 값이 4고요. x제곱분의 1 더하기 y제곱분의 1 다음에 대한 최소값 나와 있고요. 최소. 그때 얘네가 xy가 0이 아닌 실수래. xy가 0 아닌 실수야. 0이 아니래. 이렇게 나와 있어. 아, 이거가 연계 문제예요. 연계 문제. 아까 내가 32번이 제일 중요하다 했는데 32번 별 3개 쳐줘야 되고요. 41번에 별 3개 쳐주세요. 요 형태가 나온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무조건 얘 나올 거야. 무조건 얘 나올 것 같은데 진짜로 요거가 산술기하에서 제일 중요해. 앞에서 쉽게 내는 거 아니면 무조건 요 형태고요. 그때 다음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고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1 저거의 최소값 구하려고 할 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산술기하 그냥 바로 하려고 하잖아? 그럼 여기 x제곱 y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럴 때 다음 식에 대해서 얘 값이 우리가 요거 어떻게 돼? 여기에서 2 루트 x제곱 y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럴 때 요 값 우리가 연결해가지고 요따 계산 넣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산술기하가 걸리는 포인트는 이때 x제곱하고 y제곱이 같다라 그 다음 여기는 x제곱분의 1과 y제곱분의 1이 같다 요걸로 처리되니까 이건 같다여서 두 가지 풀이법이 가능한 거야. 얘는 등호 성립 조건이 같이 간다고. 아까 9x는 y다 이거랑 2x는 y다 뭐 이랬잖아. 그건 못 갔지. 근데 얘네는 산술기하가 x제곱하고 y제곱 같을 때가 등호 성립이고 등호 그 다음 x제곱하고 y제곱 같아야지 등호 성립이잖아.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연산이야.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그냥 산술기하를 2번 쓰자가 첫 번째 풀이법이야. 산술기하 2번.
그럼 산술기할 2번 쓸 건데 이때 어떻게 쓰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값이 2루트 x제곱 y제곱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요.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x, y 덩어리의 값에 어떻게 돼? 제곱값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문제 풀이 포인트가 어느 거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거를 절대값 x, y로 바꿔주자야. 얘가 제일 중요해. 루트 제곱이니까 루트 제곱에 우리 연산법은 절대값하고 일치한다. 그랬을 때 좌변식은 어떻게 걸려? 4가 걸려. 4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4 껴준 거야. 그럼 이 값 지워. 그럼 이 값 2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연산 바꿀게. x, y의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x, y 곱값은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맞죠? 오케이? 그런데 x, y가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가 0의 값은 못 가지니까 요게 0보다 작다. 그 다음 또는 x, y 곱값은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가지가 돼야지 똑바로 적은 거야. 이게 앞에 산술기하한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두 번째 산술기하를 걸어주면 최소값을 구하기 위한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려고 할 때 2루트 다음 계산 x제곱 y제곱분의 1 요 연산했을 때 다음 식은 2루트 xy 분의 1의 요거의 제곱 덩어리가 된 거야. 그럼 이것도 루트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절대값으로 연산 돌리셔서 이렇게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때 다음 x, y에 대한 역수값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맞지? 아 그러면 이거 처리가 쉬워 안 쉬워? 처리가 이거 역수 뒤집으면 돼 안 돼? 요 0범위 그럼 여기 2분의 1 있는데 엄청 큰 값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처리법이 뒤에가 쉽지 않다야.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로 풀이가 되긴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야. 잘 되지 않는다야. 그래서 32번하고 같은 형태로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여기에서 맘대로 역수 뒤집으시면 안 돼요. 범위인데 x값이 0보다 크고 2보다 작아. 여기에서 뒤집으면 어때? 100분의 1 뒤집으면 100대지. 10,000분의 1 뒤집으면 10,000대. 그래가지고 함부로 뒤집었다가 우리가 범위 틀리기가 좋단 말이야. 그럼 32번 풀이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가 요거 지울게요. 그래서 얘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32번 풀이에 맞춰서 우리가 연계를 시켜주는 거야. 두 식을. 요거랑 요거요. 두 식의 곱으로 우리가 연결해주면 아니야. 그 계산 놔둬야 돼. 안 지워도 돼. 성현아. 아 자리가 좁니? 네. 그 옆에다 적어도 돼. 옆에 문제 바로. 아니 그 뒤에 그거 하는 거. 지웠어? 오케이. 그래서 이거 전개하시면 1, 그 다음 요거 전개하시면 y제곱분의 x제곱, 그 다음 요거 전개하시면 x제곱분의 y제곱, 그 다음 옆에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 다음 연산법이 얘가 2 더하기 x제곱분의 y제곱, 그 다음 옆에가 y제곱분의 x제곱 얘가 되는 거야. 여기가 산술기할 쓰기 적합하다고. 얘는 상반이어서 그냥 없어져. 알겠어? 그거 계산하다가 막히면 이것저것 봐야지 심한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요 덩어리에서 산술기하 쓰시면 어떻게 돼? 2루트 1 되죠? 그래서 다음 계산이 몇보다 크거 같아? 4보다 크거 같으니까 얘가 4보다 크거 같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숫자 4니까 약분 걸어주면 얘는 1보다 크거 같다라고 걸리는 거야. 아까 32번 했지? 그 형태인 거야. 아시겠어요? 요 정도 풀면은 요 정도를 너네 손으로 풀 수 있으면은 산술기가 굉장히 잘 된 거야. 진짜로. 여기까지가 일단 기존 목표고 여기까지 셋 다 이 정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아까 말했던 그 번호 때 두 가지 더 할 건데 몇 시야? 50분 할 수 있다. 자 42번 하나만 더 할게요. 42번 하나만. 42번. 얘들아,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풀어준 디반 쪽 여기 문제들 중에서 그 숙제에 겹쳐있는 문제들 있거든? 그거 꼭 해줘야 돼. 내가 해준 건 일단 필수 문제니까 꼭 해와야 돼. 해줬는데 모르겠다? 돌려보세요. 돌려봐. 영상 좀. 아시겠어요? 돌려봐줘. 자, 42번.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 합값이 값이 1이고요. 그 다음 2차 합값이 2차 이렇게 합값이 값이 3이야 라고 써있어.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건데 이때 3m 더하기 m 요 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자, 그때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 하던 방식인 x는 1 빼기 y 더하기 z를 요따 이항할 거야. 이렇게 이항. 하나, 이항했어. 그 다음 두 번째, x제곱 값이 3 빼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렇게 적어줄래. 이렇게. 이 두 식을 연결하면 xy에 대한 최소값을 구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보기가 십상인데 지금 이때 잘 봐봐. 요걸 대입을 걸어. 만약에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문자가 x가 살아 안 살아? x가 안 살아. x가 없어져. 그럼 yz에 대한 식을 푸는 거가 되잖아. 그럼 여기가 왼쪽 식이 1 빼기 y 더하기 z 요 덩어리에 제곱이 되는데 이 덩어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식이 yz 문자니까 문제풀이 방향이 안 맞는다는 거야. 사실상 전개 다 해보시고 아무리 하셔도 yz 대입해도 안 나와. 알겠어? 요거 잡아줘야 돼. 요거 하나. 그랬을 때 따라서 우리가 문제풀이 어느 쪽으로 갈 거냐면 y 더하기 z를 정리할 거고 이때 이 값이 1 빼기 x고요. 그 다음 y제곱 더하기 z제곱 값이 3 빼기 x제곱이야.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할 거야. 그러면 아까부터 봤던 그 코시 슈바르츠에서 1차 합식과 2차 합식이 나와 있는 거야. 1차 합식과 2차 합식. 그랬을 때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부등식인 거는 당연히 판단해 놓은 거고 그때 절대부등식 중 우리가 1차, 2차 합을 연결하는 식 쪽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다음 계산이야. 그래서 y 더하기 z 덩어리의 완전 제곱식을 우리가 각각 개수 제곱 더하기 제곱 요 계산해주고요. 그 다음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 값의 제곱값이 돼. 그때 요 덩어리에다가 우리가 값을 대입해줄 거야. 여기 3 빼기 x제곱을 대입, 여기에다 1 빼기 x의 제곱을 대입 이렇게. 그럼 왼쪽 식은 숫자 2가 살고 전개하시면 6 빼기 2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우변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이걸 우변으로 이항하시면 3x제곱 그 다음 옆에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3x, x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5, 1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다음 계산을 우리가 요거 2차 부등식을 그냥 잘 풀이하면 x값의 범위를 구해내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최대값, 그 다음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럼 최대값 3분의 5에다가 3을 곱하셔서 5가 나오고요. 최소값 마이너스 1 연산하시면 값이 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된다. 99번까지 숙제에서